행진교육지원청 학습공동체 연수 행정지원과 총무팀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정보공개입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 이미랑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미랑 변호사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초등교사 출신이고요. 초등교사로 약 5년 정도 학교 현장에 있다가 지금 변호사가 되어 교육 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의원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발령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경우 이러한 사항은 공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인사 발령 사항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 이전 직장이 어디 있다가 이번에 새로 어디로 가냐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는 비공개 사유라고 보긴 어렵고요. 공무원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사생활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비공개를 하셔도 됩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이동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는 것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명단 공개 가능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위원회 명단이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게 개인의 어떤 자격에서 있는 일의 성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간혹 비공개를 해야 될 시기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정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사전에 접촉해서 뭐 이렇게 부적절한 시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면 한시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긴 합니다. 간혹 정보공개 청구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정보공개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보공개를 거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있는 사유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호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공개 양이 많다거나 업무 처리할 것이 복잡하다거나 하는 것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에 대한 정보공개는 가능할까요? 그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를 보시면 감사, 시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할 만한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시험 기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교육에 의해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비공개를 하셔도 되지만 또 그러한 우려가 없이 막연히 그냥 무조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다 이런 결정은 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하여 학부모가 CCTV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CCTV라 했을 때 보통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 폭력이다 보니까 한 명 이상의 등장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청구한 본인 자녀의 얼굴은 상관없지만 본인 자녀의 얼굴이 아닌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 비공개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영상 편집을 통해서 얼굴을 가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공개해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많은 학교들에서는 그런 영상 편집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유로는 법원에 가면 분명히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기술상 영상 편집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법원이 인정하는 영상 편집이 어려운 형태는 CCTV가 그 영상 자체로 보관된 게 아니라 이렇게 압축된 파일로 쪼개져서 보관되는 형태가 있대요. 그런 CCTV에 한해서만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고 있고 일반적인 영상은 그런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려우시면 외부 업체에 맡기시고 그 비용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청구를 하셨다고 하면은 온라인의 어떤 정보공개 결정서에 가장 상단을 보시면 바로 이의신청 탭이 있어서 손쉽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문서나 구두로 정보공개를 한 경우에는 문서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관리의 의미에 대해서 특히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관리는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 공용 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의 행정기관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 보존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문서고에 있다든지 혹은 뭐 나이스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의 또 범위가 전자적인 형태로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적인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아예 모든 편집이 뭐 불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식, 전문적인 지식으로 편집이 가능하고 그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 행정청의 컴퓨터 시스템에 별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새로운 생산이나 가공이 아니라 그냥 기존 정보를 약간만 변형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그 정보를 편집해야 돼서 정보 공개를 못해요 라는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법원은 또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결제를 득하지 않은 문서도 정보랍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도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요. 타 기관에서 생성한 정보여도 이미 배포받아서 직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